오늘은 홍익기 교수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현재의 주요 상황들과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트코인 가격이 한 고점에서 25%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보니까 와, 무섭게 올라서 64,000달러. 그리고 원화로는 이제 9천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비트코인의 국면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뭐 완전히 트럼프 국면인데요. 이 트럼프 피격이 자산시장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좋게 영향을 미친 데도 있고 지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친 데가 있는데 가장 좋게 영향을 미친 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예, 이건 완전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거의 대통령이 다 됐다고 보고 기세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본인 스스로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결제의 수단으로 허용하겠다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CBDC 발행은 불허하겠다. 근데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를 의미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는 즉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한 얘기가 또 참 많아요. 채굴업자들을 불러놓고선 모든 채굴은 이제 미국 내에서 하게끔 하고 미국이 암호화폐 기술 개발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등등.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CEO 매거진인가 그 양반이 그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정책들을 자문하고 팀을 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취임 첫날 암호화폐 지원 정책을 발표하겠다. 그게 뭐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이든 아니면 따로 뽑아서 발표를 하든 그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간 여태까지는 암호화폐 최대의 적이 사실은 미국 정부의 규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사상 최초로 친암호화폐 정권이 쓸 수 있는 데 대한 지금 기대감이 부풀어 있고 심하면은 앞으로는 SEC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인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 지명한 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 판박이가 되나가지고 이 양반이 특히 SEC의 그 지금 위원장을 굉장히 싫어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게리 겐슬러가 하는 건 틀렸다라고 그걸 또 조목조목 지적할 정도로 이 양반도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지금 하루 반나절 걸렸나? 8,200만 원에서 9,100만 원까지 정말 순식간에 밀어올리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마운트 곡스나 뭐 또 독일 정부 매도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독일 그 작센 주정부에서 그 5만 개인가 그 압류한 거를 풀었는데 그건 이미 이제 시장에서 다 풀어서 이제 끝난 상황이고 이제 마운트 곡스에 14만 개 물량이 나올 거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 달에 걸쳐서 풀릴 뿐만 아니라 그간 좀 필요한 사람들은 그 경매 입찰에서 자기의 권리를 넘겼거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쏟아질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급한 사람들을 그간 그 여러 가지 입찰 절차에서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분배되더라도 그렇게 이게 시장을 압박할 만큼 큰 매도 폭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 마운트 곡스발 물량도 큰 악재였는데 요것도 많이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설명한 대로 이번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푸는 거하고는 또 성격이 틀려가지고 그간 급한 사람들은 경매에서 그 권리를 넘겨서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한테 분배돼서 나오는 물량은 시장을 크게 압박하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장이 그 정도는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올해 상반기를 좀 뜨겁게 달구었던 게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현물 ETF에 관한 뉴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간 혼조 장세를 보였을 때 이 혼조 장세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리서치 센터 같은 데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들었지만 뭐 거기에는 뭐 방금 얘기한 독일 정부 물량, 뭐 마운트 곡스 물량, 뭐 그다음에 채굴업체 수익성 악화로 인한 매도 물량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는 개인들이 이 손절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공포심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판 것들, 그다음에 또 이 과거에 정고점에 올라갔다가 반의 반 토방이 나가지고 2021년에 8천만 원 찍었다가 이제 2천만 원대로 떨어졌던 기억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나가지 못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악재들이 조금만 나와도 가격이 많이 이렇게 흔들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두 가지 특이 현상이 있는데 큰 손들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큰 손들이 매입한 숫자가 한 50억 달러가 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 ETF 같은 것도 비록 가격은 흘러내렸지만 지난주에는 계속 순이익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혼조세와 가격 하락 속에서도 큰 손들은 사들이고 비트코인 ETF는 계속 순이익이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개인들, 개미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에 자신이 없으니까 손절을 쳤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에서 큰 손들은 정석대로 쌀 때 사자 해서 바이 더 딥으로 사고 그 다음에 그 기관 투자들도 아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샀기 때문에 그 순이익이 계속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한 추세로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은 개인주도 장세입니다만 이제 점점 기관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바이낸스도 막 4만여 개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이렇게 포지션이 달라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우선 기관들은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움직이려면 사실 두 가지 조건이 부합돼야 기관이 움직이거든요. 뭐냐면 거시경제 흐름이 딱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들쑥날쑥하고 지표가 좋았다 나빴다 하고 특별한 방향성이 안 잡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기관의 속성상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야 돼요. 기관들은. 이 두 가지는 기관들이 지키는 어떠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정부에 맞서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거시 경제 흐름이나 정부의 의지가 기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거시 경제도 9월 금리 인하설이 이제 확실시되고 심지어는 뭐 9월까지 기다리느냐 빨리 7월에 그냥 해버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고 그 다음에 정부도 이제 트럼프 예측권이 거의 확실시되니까 이제는 친암호화폐로 가는구나. 그래서 1분기에 기관들이 그 1억 달러 이상 그 규모는 그 SEC의 그 폼 13 그 제출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944개 기관이 현물 ETF를 담았어요.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1분기를 보면 개인이 주도한 거래량이 한 80% 되고 그 기관들이 들어온 게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4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전체 기관 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전체 기관이 한 10,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입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대형 기관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하면서 거래량도 개인 주도가 80%고 기관이 20%였던 게 기관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30%, 40%, 50%.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처음에 이제 맛보기식으로 한 0.5% 담다가 이제 그다음에는 한 1% 담다가 이게 차츰차츰 올라가서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는 한 5%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대형 기관들이 한 5%까지 담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언니는 2030년에 사실은 150만 달러인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대형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에 5%를 채우면 다시 계산해 봤더니 자기의 예측이 틀렸다. 그래서 380만 달러로 그거를 교정을 했어요. 5%를 담으면 이게 380만 달러 간다. 이렇게. 40억 돈이네요. 40억. 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러면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그 빅테크들 그분들이 원래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는데 거기서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위시해서 트럼프 지지를 많이 선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이제 그쪽으로 정해졌다고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지지 안 하고 있으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이 됐을까요? 그렇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방향이 많이 정해진 거군요. 예. 그러니까 압도적이더라고요. 7대 3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당선. 그 예측 배팅에 들어가면 지금 트럼프는 71%고 바이든은 18%예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있죠. 예. 근데 진짜로 그럼 트럼프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또 변수가 있을까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트럼프가 된다고 봐야죠. 그 사진도 그렇고 너무 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설사 바이든이 사퇴를 하더라도 대리 후보가 수락할 가능성이 특히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아주 강하게 재결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한테도 강한 리더의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나온다 해도 어차피 지면 브랜드에 또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서길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논평이 있더라. 이제는 바이든이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할 수 없다. 그렇구나. 와, 또 그렇게 바로 또 나오는 거군요.